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군산 경선에서 탈락한 시도의원 예비 후보들이 신영대 지역위원장의 직무정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군산지역위원회의 부적절한 처사를 비판하며 중앙당이 지방선거를 해달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익산 생가농가들이 소비 감소와 생산량 증가로 생강값이 지난해보다 500% 가까이 급락,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산지 폐기 등 수급 조절과 지원 농가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 밀려 어려워진 지역 서점을 살리고 시민들의 독서율도 높이기 위한 희망도서 대출 서비스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익산 시민들은 지역 서점에 가서 보고 싶은 책을 무료로 빌릴 수 있고 반납된 책은 익산시가 구매하게 돼 지역 서점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군산 경선에서 탈락한 시도의원 예비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이번 지방선거를 직접 관리해달라며 신영대 지역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군산지역위원회의 부적절한 처사를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 민주당 경선 결과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기학 전 도의원을 비롯해 경선에서 탈락한 군산 지역 시도의원 예비 후보들은 6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김종식, 김진 도의원 예비 후보와 신영자, 전기수, 송정희, 한상돈, 조경수, 배형원, 노정훈, 김영기 시의원 예비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경선 과정이 시민과 당원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공천과 시장 예비 후보의 특정 후보 밀어주기 등의 과정을 밝히라는 요구를 했지만 지역위원회는 변명으로만 일관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성지 호남에서 자기들끼리 덮어주고 밀어주고 상부상조하며 자기들의 기득권만 지키는 동안 민주당은 뿌리까지 썩어버렸습니다. 각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던 예비 후보들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라 선거구 예비 후보였던 조경수 후보는 2인 선거구에 8명의 예비 후보를 모두 경선에 붙이면서 표가 쪼개졌고 가산점이 없는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역위원회에 줄을 선 적이 없었는데 위원장 보좌관으로부터 앞으로 이렇게 정치할 거면 어떻게 정치할 거냐는 압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도 예비 후보들은 부적격 판정 후보가 재심을 통해 부활, 공천까지 받았고 당 가입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 전략공천을 주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며 도당 검증센터는 무엇을 검증했냐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가 자정 기능을 잃어버렸다며 신영대 위원장의 직무정지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직접 관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는 스스로 권한과 능력을 저버린 처사를 강행하고 있어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직접 관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와 신영대 위원장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선 과정의 논란으로 잇따른 탈당과 내홍을 겪고 있는 군산 민주당. 중앙당의 개입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민주당 경선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비대위 결정에 따라 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구경석 완주군수 후보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수 경선이 다시 치러집니다. 이와 관련해 구경석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전북경찰청은 대리투표 의혹이 일고 있는 장수군수 경선과 관련해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임실과 순창 군수 경선도 대리투표 의혹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순위가 결정됐습니다. 익산은 비례대표 1번 김미선 후보, 2번 양정민 후보, 3번 이현희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군산은 1번 이연화 후보, 2번 양세용 후보, 3번 김효신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고려할 때 민주당 비례대표 1, 2번은 당선 안정권으로 예상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어르신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사업비 75억 원을 들여 어양동 일대 동북권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어르신 응급 환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1인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AI 말번 로봇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대중교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19세 이하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정책을 70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간선제를 확대해 익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버스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선별 회차지와 차고지 등의 화장실과 휴게시설 설치하는 근로 환경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박경철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국제 가금류 전문센터를 익산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네덜란드 바네 벨트시를 방문해 국내 국제 가금류 전문센터 익산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가금류 전문센터는 동물 복지와 생산, 식품, 가공 등에 걸쳐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이수자에게는 학위증을 발급합니다. 생강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와 생산량 증가가 맞물려 생강 가격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산지 폐기 등 수급 조절의 정책화와 지원 농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왕곡면의 생강밭. 3,800평의 밭에 생강 파종 작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떨어진 생강 가격에 걱정이 앞섭니다. 생강 산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생강 산지 가격은 100kg 기준 60만 원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20만 원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생강 가격 폭락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생산량 증가가 맞물려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반 소비가 줄어 저장고에 재고가 가득한데 수익이 좋다는 이유로 생산량은 증가하면서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들 죽을 맛이죠. 많이 힘들죠. 저희 거 한 50톤하고 농가 거 한 50톤하고 한 100톤 넘게 있죠. 물량 소비가 안 되니까 이제 농가가 보관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촌 품삯마저 크게 올라 농가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어려워 일손이 모자라는 상황. 이에 노동자의 품삯이 하루 8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소비 감소와 가격 급락, 인건비 상승 3중고를 겪는 생강 농가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정부에 수급 조절을 정책화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파 등 다른 작물과 같이 생강도 산지 폐지 대상 작물로 지정하고 농업관측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적정 재배 유도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민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았고 농협에 출하하는 농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그 가격 안정 제도가 지금까지 적용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얼마나 그 생강 가격이 떨어져야 그게 적용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농인과 그 대농인 그 상관없이 이 가격 안정 제도의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토막 생강 가격으로 한숨만 내고 있는 익산의 생강 농가.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장전마을 주민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자가 농촌진흥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집단 암 발병을 일으킨 금강농산에 대해 부실 조사를 하면서 주민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농진청이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연초박을 사전 유해성 실험도 없이 퇴비 원료로 허용하는 등 무사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장전마을 참사를 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전마을은 주민 90여 명 가운데 45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축산 악취 개선에 18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작년보다 85%가 늘어났습니다.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해 분뇨 자원화와 처리시설 개선, 악취 저감시설 구축 등이 이뤄집니다.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뛰어들어 국비 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 76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북도는 귀농인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 17동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박람회와 귀농학교를 운영하는 등 귀농 귀촌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 올해 4천 가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20년 기준 16,000가구가 도내로 귀농 귀촌했습니다. 군산시 옥구면 척동마을이 생활안전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척동마을은 경찰서 범죄 예방 진단을 거쳐 전라북도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물 외벽 보수와 벽화 조성, 태양광 벽부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도내 영유아 인구가 10년 동안 절반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주민인구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도내 0세에서 4세 사이 영유아 수는 8만 500명이었지만 올해는 4만 4,900여 명으로 10년 사이 절반가량이 줄었습니다. 5살에서 9살까지 어린이 수도 2012년 8만 500여 명에서 올해 7만 2,1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저출산 현상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영유아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 밀려 지역 서점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지역 서점을 살리고 또 시민들의 독서율도 올리기 위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익산 시민들은 지역 서점에 가서 보고 싶은 책을 무료로 빌릴 수 있고 반납된 책은 익산시가 구매하게 되면서 지역 서점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익산에 있던 지역 서점은 60곳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반 이하인 26곳만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 등에 밀리면서 경영난이 가중된 탓입니다. 우선 인터넷 서점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매 편리성으로 인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용자들께서도 이제 지역에 있는 동네 서점들을 이용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역 서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독서율을 올리기 위해 6일 익산시는 지역 서점과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한서림과 원서점, 동아서점, 호남문고 등 6개 지역 서점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립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책을 읽고 싶은 시민은 지역 서점을 찾아가면 됩니다. 책을 신청하면 지역 서점을 통해 3일 이내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갖춰야 될 모든 지식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상징적 공간이 이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역 서점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대출받아 읽은 후 다시 서점에 반납하면 익산시가 반납된 책을 구매해 도서관에 비치하게 됩니다. 시민 1인당 한 달에 2권까지 지역 서점을 통해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익산 시민들은 비용 부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고 지역 서점은 관공서 납품을 통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시 도움을 받아서 서점들도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책을 좀 더 구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영위기가 심해지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지역 서점. 앞으로 익산 시민들은 부담 없이 지역 서점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서점은 북페이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7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6,686명, 해외 유입 2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23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8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3,206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에 이어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19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468명, 군산 185명, 익산 150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4일 기준 0.76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21%, 사망자는 5명이 늘어난 843명입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320개 항목에 걸쳐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463개 항목까지 확대합니다. 항목별로 보면 살충제 성분이 141종에서 197종으로, 살균제 성분이 86종에서 126종으로 증가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개표 참관인을 오는 11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거나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와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대학 입시 설명회가 도교육청에서 열립니다. 7일 도교육청 별관에서는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4개 대학이, 오는 12일에는 서울대가 주관하는 입시 설명회가 각각 열립니다. 오는 14일에는 전북대와 원광대, 군산대, 전주대 등 도내 대학과 육사, 공사, 해사 등 사관학교의 입시 설명회가 이어집니다. 서해상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라북도는 해양수산부와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어기를 맞은 전어와 대하, 쭈꾸미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도내 전 해역에 어업 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무허가, 무면허 조업, 어구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 탄마루 수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홍콩에 수출됩니다. 익산 원예농협에 따르면 오늘 첫 수출 물량인 2톤을 시작으로 최대 30톤까지 홍콩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탄마루 수박은 지난해 27톤이 홍콩에 수출된 바 있습니다. 수출용 수박은 국내 유통 수박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며 당도는 11브릭스 이상입니다. 한편 탄마루 수박은 망성과 용동, 왕궁 지역 110개 농가가 90헥타르에 걸쳐 재배하고 있고 연간 3,500톤을 수확합니다. 군산 해경이 무인 헬리콥터를 도입했습니다. 무인 헬리콥터는 최대 20km, 60분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 주 야간에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고성능 탐색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군산 해경은 무인 헬리콥터를 활용해 순찰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익산 지역 아파트 4곳에 토종 작물 텃밭이 만들어집니다. 익산시 여성농민회에 따르면 영등 동신아파트와 영등 비사벌 아파트 등 4곳의 토종 작물 텃밭을 조성합니다. 여성농민회는 토종 작물 씨앗을 증식하고 나누는 활동을 4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토종 작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소규모 팸 투어를 지원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SNS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8인 이하 소규모 팸 투어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다른 지역 거주자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명 이상, 블로그 이웃 500명 이상, 유튜브 구독자 500명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군산시에 팸 투어 지원 요청을 하면 숙박비와 교통비, 체험비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SY테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영등 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스포츠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나온일동 주민자치위가 관내 지역아동센터 4개소 이용 아동에게 160만 원 상당의 과자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군산 옥구읍이 영병산 일대에 버려진 쓰레기와 깨진 유리병 등을 수거하며 환경 정비 활동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1도, 최고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14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